자, 안녕하십니까.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은 서현 탑 메탈이라고 하는 종목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도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는 그냥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추천이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일단 서현 탑 메탈 여기 보시면요, 오늘 상한가, 어제죠. 금요일에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서현탑 메탈은 서현이랑 관련이 많은데, 서현탑 메탈의 대주주가 서현입니다. 50%를 넘게 갖고 있죠. 51.44% 정도를 갖고 있고요. 주식수로 따지면 599만 2,800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기업 분석에 보면 나와 있죠. 여기 서현 외 3인이라고 나와 있죠. 네. 여기서 51.44%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23일 날이 변동일이고요. 그리고 유동 주식 수가 565만 7,200주밖에 되지 않아요. 원래 발행 주식 자체가 1,1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행된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서현탑 메탈은 뭘 만드는 회사냐? 하면은 뭐 자동차, 금형 이렇게 보시면 건설, 중장비, 부품, 제조를 하고 있고 자동차 금형과 굴삭기에 대한 카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이 주요 산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1980 업력은 꽤 됐죠. 1987년 2월 5일에 설립이 됐는데 상장은 좀 늦었죠. 2011년 6월에 상장을 했고요. 이게 왜 상한가에 갔냐? 이렇게 이유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어떻게 지금 정치 테마주가 됐어요. 이번에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현직. 그분이 이제 뭐 앞으로 퇴임 후에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에 대해서 이제 물었죠. 국회의원이 물었는데, 뭐, 사회에 대해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정치에 관해서 물었는데, 뭐, 안 한다, 이런 답은 하지 않았어요. 저도 뭐, 받긴 봤는데,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고, 뭐, 딱 못을 박은 건 아니죠. 사실, 거기 그 자리에서 내가 앞으로 뭘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은 올바르진 않겠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이, 그때 그 당시 했던 그분이 했던 말이 옳은 대답이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죠. 뭐 그 후에 어떤 일을 하실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겠죠. 하지만 국감장에서 나왔던 그 대답에서는 정치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테마주라고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서현과 서현 탑메탈이 대장주로 올라섰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이유는 간단해요. 뭐 서현의 유재만 사회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현 탑메탈의 대주주 최대 주주인 서현의 사회이사가 윤석열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서현의 주가가 23.18%까지 올랐었고, 물론 종가는 17.41이고요. 서현 탑메탈이 상한가에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죠. 제가 봤을 때는 서현이 왜 상한가를 못 갔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무래도 유통 주식수가 많겠죠. 네, 총 발행 주식수도 많고 그래서 저는 물론 유동 주식수 비율에 따지면 46%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서현 탑메탈이랑 하지만 총 발행 주식수 그리고 숫자로 보면 이게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서현은 이렇게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그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총 합쳐서 아무튼 서현도 꽤 같이 서현 탑메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현도 함께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임기가 별로 남지 않았어요. 2년 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선 뭐 선호도 이런 데서도 전에는 나왔었죠. 근데 이제 거기 윤석열 총장이 거기는 하지 마라 해서 이제 올라가지 않는데, 그 전에는 윤석열 총장이 대권 주자에서도 퍼센티지가 나왔었죠. 네, 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제 정치적으로 후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윤석열 관련 주들이 꽤 많은데, 뭐 고등학교 뭐 친분 선후배 관계 사법 연수원 선후배 사이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단연 서연 탑 메탈과 서연이 이게 가장 많은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서연 탑 메탈이 2016년 이후로 가장 큰 거래 대금이 나왔어요. 2016년 이후로. 주봉을 한번 볼게요. 2016년 이후. 그렇죠. 이때죠. 네, 2016년 이때죠. 이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쫙 해서 만원. 이제 이때가 3,000원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만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대단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래량 엄청나죠. 엄청나고, 여기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보시면 이때 거래량보다는 못 미쳐요. 분명히 4,400만 주인데 2016년 이후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나와줬어요. 그렇죠? 그 2017년 이후부터는. 그리고 나서 200일선, 200주선이죠. 200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네,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하지만 이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금 현직 총장이죠. 그리고 향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뛰어들 가능성, 진짜 뛰어든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죠. 그냥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어떻게 보면 안 한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시장에서는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뭐 대선 주자에 대한 뭐 거기에 따른 수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한가에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재무 상태 한번 볼게요. 재무 상태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이 2018년도 뭐 분기로 보면 좀 안 좋았었는데 2018년도에는 2019년도 이후부터는 괜히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분기입니다. 분기고 1분기, 2분기에서 65억 정도 나왔고요. 결산으로 볼게요. 결산으로 영업이익 개별입니다. 2018년도에 적자가 처음으로 났어요. 이렇게 2012년 이후로 마이너스 33억이 나왔는데 작년에 113억으로 돌려놨고요. 2012년 이후로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개별로. 그리고 연결로 볼게요. 연결로 보면 다 까먹었네요. 4억, 4억의 흑자가 났다. 그리고 작년에 12억 적자가 났고, 이렇게 보시면요, 75억, 뭐 58억. 예,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개별로 보면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기순이익도 괜찮게 돌아왔고요. 연결도 돌아왔고요. 개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괜찮죠. 아무튼 뭐 문제가 크게 없는 종목인 것 같다, 재무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2016년 이후로 최대 거래량이 나왔다, 이 점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하지만 이거는 조금 불확실성이 크죠. 불확실성이 좀 크고, 진짜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대선 랠리가 시작될 겁니다. 분명히 내년으로 넘어가면 대선 랠리가 시작이 될 거고, 물론 보궐선거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거의 대선의 준비를 거의 1년 정도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내년은 대선에 대한 많은 뉴스가 나오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선까지 아마 뭐 생각을 하신다면 뭐 중장기로 들고 하셔도 될 것 같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잔파동은 굉장히 많을 거다. 시간 투자와 자금 투자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아니고 난 단타로 아니면 데이 트레이닝 이 정도, 아니면 중기 이하 정도로 들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종목은 한 6,000원 정도, 6,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 그게 아니다, 나는 조금 많이 좀 끌고 가고 싶다,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뉴스를 좀 많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윤 총장이 퇴임 이후의 행보를 눈에 좀 많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뉴스를.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의미를 한번 잘 새겨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 윤석열 총장이 그 퇴임이 가까울수록 뭐 뉴스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히 퇴임 후에 행보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볼 겁니다. 물어볼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분명히 이 종목은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를 좀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아니다. 난 더 짧게 본다. 더 짧게 보고 요거는 그냥 단타용이나 아니면 단기적 호재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봐서는 이 종목 진짜 단타로 보시는 분들은 스캘핑 하시는 분들 있죠. 특히나 이러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상한가 자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45만 6천 주고 시간의 단위가에서 13만 2천 주인데 5,700주가 거래가 됐어요. 근데 대개 29.89 상한가에 이게 몰려 있거든요. 근데 29.75에도 16만 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스캘핑이나 완전히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시장에 시가를 기준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네. 시가가 깨지지 않으면 시가보다 한 5% 정도 더 보시고 그때부터 수익 실현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시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또 중장기로 끌고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을 굉장히 눈여겨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항상 거래량이다. 여기 보시면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196.3%가 올랐죠. 네. 이런 걸 보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한 200% 내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0% 내지 300%가 많이 나와주면서 시가가 깨진다. 그러면 일단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로 나는 들고 가고 싶다. 이 윤 총장이 분명히 정치에 대한 꿈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또 계시겠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봐서는 손절가를 한 요 정도 잡아야 되겠네요. 한 4,000원. 네, 4,000원. 4,000원 정도, 지금보다 한 12%, 15% 정도 빠졌을 정도까지의 손절가가 아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4,000원이 깨진다. 특히나 깨질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려서 깨진다. 그러면 매도 관점으로 반드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중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잔파동을 잘 견뎌내시고 뉴스를 체크를 해주시고 거래량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실적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에서 어떻게 3분기에는 좀 더 나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은 뭐 조금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아마 회사에 직접 주식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하셔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뭐 몇 퍼센트다 뭐 숫자를 얘기해 주진 않을 겁니다. 공시법 위반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 정도는 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시는 게 주주된 입장에서 그 정도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마 그게 떴을 거예요. 조회 공시가 떴죠. 네, 이렇게 보면 조회 공시가 떴는데 뭐 별거 없을 겁니다. 당연히. 네, 왜냐하면 윤석열 그 총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종목은 뭐 진짜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들고 갈 만한 종목이긴 해요. 그 가능성을 보자면. 하지만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점. 그리고 이분이 정치 경력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여당 정부, 지금 현 정부와 여당에서 선임한 총장이긴 하지만 지금 야당이 지금 감싸고
죄송합니다. 야당이 좀 감싸고 있는 모습이 좀 들죠, 분위기가. 처음에 했던 국감이랑 좀 다르죠. 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야당에서 뭐 좀, 이렇게, 야당은 뚜렷한 지금 대선 후보가 없으니까요. 네, 뭐, 홍준표 전 의원이 있긴 하지만, 뭐, 크게, 뭐, 눈에 띄는 인물들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분을 탐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주식은 뭐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기대에 대해서 움직이고 그게 확인이 됐을 때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물론 안 그런 것도 있겠죠. 확인되고 나서 더 오르는 것도 있고 확인되고 나서 재료 소멸으로 내려가는 종목이 있고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이 대선을 보고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좀 그 대선이 아직 1년 넘게 남았죠. 2021년 3월이니까요. 2022년 3월 9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조금은 시간은 있죠. 하지만 내년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까지 생각하신다면 중장기로 들고 가셔도 큰 기대가 있을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아니고 난 중기 이하 정도 갖고 가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타 하신다는 분들, 특히 스크래핑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장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재무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문제가 크게 없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뭐 내부적인 뭐 그게 뭐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알 수가 없고 지금 공시가 되어 있는 자료로 봐서는 내부적으로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요. 뭐 이런 종목들은 체크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특히나 정치 테마주로 묶였다면 그것도 인물주로 묶였다면 그분의 말 한마디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현 탑메탈 그리고 서현과 함께 꼭 같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서현 탑메탈 살펴드렸고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5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